그 사람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인생의 숙제가 너무 많아서 죽고 싶을 지경이라고. 또 한 사람은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숙제 하나 없이 빈둥거리는 인생이 한심해서 죽고 싶다고. 눈 감아주다. 잘못을, 실수를, 거짓말을, 약삭빠른 행동들을, 이런 표현 뒤에 따라붙는 말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의미는 눈 감아주다 라는 것입니다. 눈 감아주다 라는 말을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하더군요. Look the other way. 직역하자면 다른 쪽을 봐주다 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일은 그렇게도 어려운 것 같더니 다른 쪽을 봐준다고 뜻을 살짝 바꿔보니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잠시만 피해주자는 것이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향해 집중적으로 쏟아부었던 시선을 돌려보는 것,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화내지 않는 기술의 저자인 시마즈 요시노리는 몹시 화가 나는 어떤 순간에도 이 방법을 적용해 보라고 권합니다. 화가 나게 만든 그 장소에서 당장 떠나라고. 그 문을 걸어 나오는 순간 끓어오르던 분노가 어느새 가라앉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 번쯤 시도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 이 또한 마음에 저장해 두기로 합니다. 꼬치꼬치 따져 묻고 싶을 때, 화를 내면서 닥달하고 싶을 때,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순간에 일단 그 사람에게서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한결 낫습니다. 눈 감아주는 일이란 이렇게 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녀석을 길들이는 좋은 방법. 오래전 미국 서부의 농장 주인들에게는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우선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 거칠고 사나운 야생마를 데리고 초원으로 나가서 그 말보다 작은 당나귀와 함께 한 대 묶습니다. 그러고는 그 녀석들을 고삐 없이 풀어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은 이리저리 펄쩍펄쩍 뛰어오르면서 여벌한 듯이 여기저기 힘없는 당나귀를 끌고 다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칠게 날뛰며 돌아다니던 그 말은 무기력한 당나귀를 끌고 지평선 너머로 자취를 감춥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자취를 감추었던 말과 당나귀가 나타납니다. 물론 둘은 여전히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모습은 사라지기 직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여전히 당나귀와 함께 있기는 하지만 둘의 관계가 어딘지 모르게 이상합니다. 처음과는 달리 몸집이 작은 당나귀가 앞장을 서고 말이 그 뒤를 얌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녀석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농장 주인들은 말합니다. 거추장스러운 당나귀를 떼어놓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며 날뛰던 말도 결국엔 지쳐서 얌전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말이 지치는 이유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있는 당나귀 때문인 것입니다. 때려도 보고 얼러보기도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당나귀의 태도에 거친 말도 그만 반항하기를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당나귀를 닮은 더없이 순한 성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상대라고 해도 무던히 참으면서 부드럽고 끈질기게 대응하는 일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는 진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람과 해의 싸움에서 누구나 바람이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끝내 승리는 따뜻한 해에게 돌아갔습니다. 우화 속의 그 진리만 고스란히 적용해도 알 수 있습니다. 힘으로는 누를 수 없어도 마음으로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게 바로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란 시간 전체를 오직 나만을 위해 소유하는 것. 그 나머지는 모두 타인의 시간이다. 타인의 시간을 보낸 후에는 반드시 나만을 위한 시간, 고독과 평화의 시간을 기획해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 고독을 느낄 정도로 오롯이 나만을 위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는 모두 타인의 시간이라고 수필가 찰스 램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나의 하루는 대부분이 타인의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나 혼자서 생각하고 느끼고 쉬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인생의 대부분을 타인의 시간으로 채우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찰스 램의 말처럼 조금만 적절하게 배치해 보기로 합니다. 타인을 위한 시간을 사느라 나를 하찮게 여기지도 말고 나만의 시간을 사느라 타인들을 밀쳐두지도 말고 그렇게 자칫 방심했다가는 내 인생을 온통 남들에게 내주게 생겼으니까 시작은 이렇게 해보기로 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들을 마치고 나서 수면을 취하는 일로 하루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짧든 길든 내가 행복해지는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고 싶은 일들은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 시간은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입니다. 낚시 갈 때 밑밥으로 내가 좋아하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쓰면 안 됩니다.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써야 합니다. 타인과 나의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지렁이만 들고 다니면서 보냈다면 내가 좋아하는 딸기 아이스크림도 반드시 떠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인장의 사랑. 미국 애리조나주 남부의 척박한 땅 사막. 그곳에 숲이 있습니다. 숲을 향해 몰려든 곤충과 새, 동물들도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물기가 없어 늘 메마른 이 땅에 숲을 일구는 주인공은 사과로라는 이름을 가진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이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를 대비해서 몸속에 물을 저장해 두는 식물입니다. 그러고 보니 줄기가 마치 덩어리나 기둥 모양으로 변했고 널쩍해야 하는 잎은 목마른 벌레나 동물들이 자신의 줄기에서 물을 빼앗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뾰족한 가시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가시를 모두 뽑아버리면 선인장 표면의 온도가 약 10도 정도 올라갑니다. 서부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인장, 사구아로. 사구아로 역시 한여름에 물을 빨아들여 제 몸속에 저장해 두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가뭄 속에서도 무려 4년이나 버틸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랍니다. 다른 선인장들과 마찬가지로 온몸을 가시로 무장한 채 줄기 안에 엄청난 양의 수분을 저장하는 일로 악조건인 생활터전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애써 저장한 수분의 힘으로 메마른 사막에 씨를 뿌려 거대한 숲을 이뤄냅니다. 그 씨가 떨어져 싹이 나고 10년만 지나면 한 뼘쯤 자라는데 이후 100년쯤 지나면 가지치기를 시작해서 보통 200년을 산다고 합니다. 선인장에 빨간 꽃이 맺히면 새와 벌, 박쥐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고 선인장에 탐스러운 열매가 달리면 딱따구리도 찾아옵니다. 이렇게 동물들의 훌륭한 집과 먹이가 되어주다가 200년이 지나면 쓰러지는데 쓰러지고 나면 또다시 지네와 전갈, 개미와 도마뱀, 땅뱀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선인장의 몸 전체가 숲을 만들고 동물들을 불러 모으는 놀라운 매개체가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제 몸을 다 바쳐서 척박한 땅에 숲을 선물하는 사구아로 선인장. 메마른 땅에 숲을 일구는 사구아로가 몸속에 저장한 것은 4년 이상을 물기 없이도 촉촉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내 몸속에는 얼마만큼의 사랑이 저장되어 있는지. 사구아로처럼 숲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은 아니라고 해도 내 마음에 꽃밭 하나 가꾸고 지킬 만큼은 늘 채워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겁쟁이 생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고대 인도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양이를 가장 무서워했던 어느 생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고양이를 무서워한 생쥐가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저 멀리서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려도 귀를 쫑긋 세워 동향을 살피면서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마법사가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 겁 많은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된 생쥐에게 또다시 무서운 게 나타났습니다. 큰 몸집을 가진 개였습니다. 커다란 개를 만나는 순간 어찌나 무섭던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양이가 된 생쥐는 예전처럼 다시 그 개가 무서워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가엾이 여긴 마법사가 이번에는 생쥐를 개로 둔갑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더는 무섭고 두려운 게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개가 된 생쥐 앞에 이번에는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자. 개가 된 생쥐는 사자가 너무 무서워서 또다시 집 밖 출입을 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꼼짝없이 가두고 있었습니다. 마법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량을 베풀기로 하고 개가 된 생쥐를 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리더니 사냥꾼이 달려왔습니다. 사자가 된 생쥐는 도망치며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짧았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고양이도 개도 사자도 아닌 사냥꾼이야. 마법사는 사자가 된 생쥐를 본래 생쥐로 되돌려 놓으며 충고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주든 너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네가 생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말이다. 관계의 연금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 있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미국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교수인 딘 오니시 박사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실례가 있습니다. 딘 오니시 박사는 실험을 위해
서로 싫어하는 두 명의 환자에게 상대방의 옷을 대신 세탁해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들을 통해 박사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 무슨 소리? 다름 아닌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움을 받으면 상대방에 대해 감사와 애정을 느끼게 되고 그 마음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옮겨가서 상대방 역시 마음이 훈훈해진다. 훈훈한 느낌이란 사람의 두뇌에 있는 천연적 신경 안정제인 엔도르핀에서 나온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줄어들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효과로 병도 나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딘 오니시 박사의 연구에 대한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과 사람의 친밀감이 질병도 치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금연을 하고 운동을 하고 또 질 좋은 음식만을 골라 먹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고 싶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아볼 일입니다. 사람을 통해 얻은 사랑과 친밀감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니까. 관계의 연금술이란 너와 나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사랑을 채울 수도 함께 행복해질 수도 있으니까.